예. 한국에는,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미국 수많은 업체들이 M&A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수합병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는 어디 거예요? 구글에서 인수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조 단위 이상을 주고 인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저걸 몇 조를 주고 인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내고 있죠. 1년에 뭐 몇 조를 내고 있죠. 어쨌든 미국에서 인수합병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국가 팩터 때문에 그래요. 국가 팩터가 뭐냐? 구글 같은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거나 어느 기업이 굉장히 좋을 때는 저 기술이 괜찮은데 그 비슷한 기술을 뺏기고 따라가서 가기보다는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사와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냥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그 직원을 데려오면 될 텐데 직원을 한두 명 거꾸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나 SK 하듯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기업이 아예 파산이 되버려요.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기술의 유출이라든지 기술을 관련돼서 기술을 탈취 부분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들이 조그마한 직원 5명, 20명 되는 그 기업의 사장이 해야 돼요. 삼성이라든지 LG는 사내 변호사가 100여 명 이상 되는데 그 100여 명 이상 된 사내 변호사 로펌들을 대상으로 한 5년, 6년간 계속 소송을 해야 돼요. 이게 내 기술이었다고. 우리나라는 그 입증 책임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걸 담당하는 변호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입증 책임이 되게 입증하기 쉽거든요. 자동차가 급발진해서 사고가 났어요. 분명히 급발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면서 주유소 벽을 들이박. 아니 할아버지가 무슨 그 힘이 세요? 갑자기 밟는다고 차가 튀어가지고 그 주유소 벽을 들이받고 이게 할 리가 없잖아요. 이 관련돼서 소송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급발진 사고가 해마다 몇십 건씩 발생을 하는데 전부 다 뭐라고 결론이 났냐면은 다 소비자 니가 브레이크 대신에 엑셀을 밟았다고 결론이 났어요. 자, 자동차를 검증하는 자동차 협회에서 같이 하고 이러는데 검증을 하는 업체가 이 자동차 협회 자체가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내서 만든 회사예요. 입증하는 변호사들은 누구냐? 그냥 변호사예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변호사들이 100만 명쯤 되는데 변호사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변호사이지만 자동차 미케닉 박사, 자동차 구조 전문 박사도 많고요. 의사 출신의 변호사도 많아요. 우리는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환자가 해야 돼요. 환자가 해야 되는 환자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예요. 근데 미국에는 누가 들어오냐면은 의사 출신 변호사가 들어와요. 의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술의 과정과 약과 사전 처방과 엄청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해가지고 압수해야 되는 자료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모든 데이터 과정을 압수를 한다든지 확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법정에 갔을 때 입증을 의사가 해요. 의사 출신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환자한테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성소예요. 그리고 금액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받아내요. 환자 한 명당. 자동차 사고가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한국에서도 자동차 사고가 난다 쳐봐요.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평을 가다가 개골차게 처박혀가지고 차가 이렇게 팍 처박혔는데 제가 보험회사 전화를 걸었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보험회사 출동하겠습니다 했는데 제일 먼저 5분도 안 돼서 달려온 거냐면은 레카가 두세 대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달려왔고요. 그로부터 한 10분 뒤에 보험회사 달려왔고요. 보험회사 달려오기 직전에 경찰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인명사고는 없었고 저 혼자 이게 처박하게 해가지고 이게 수리를 하고 왔는데 5월 1일에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고
누가 병원에 실려가고 등등했어요. 미국에는 대부분 자동차 타고 보면은 만약에 이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레카보다 더 빨리 오는 게 주로 누구냐면요. 앰뷸런스가 오자마자 앰뷸런스가 달려가는 병원을 변호사 차가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착했는데 순천항 병원에 앰뷸런스가 도착을 딱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환자를 이송하느라고 막 급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보호자가 막 도착하고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옆에 누가 있느냐면은 변호사가 몇 팀이 와서 해요. 보호자를. 명함을 주겠어요. 저희가 이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다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누가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는 앰뷸런스 체이싱. 체이싱은 달리가 막 따라가는 거거든요. 추격하는 게 체이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앰뷸런스 체이싱이라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엄청 달려간다는 누가요? 변호사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뭘 입증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고를 입증을 해가지고 받아냈는데 받아내는 돈을 소송과 관련돼서 10원도 안 받아요. 그리고 변호사 로펌에서 다 비용을 해요. 그리고 최종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 대금의 30에서 35%를 가져가요. 만약에 10억을 받아내면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을 배우는. 만약에 100억을 받아내면 35억을 가져가요.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사고가 나타났다 하면은 나타났다고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가 제일 먼저 착수를 하는데 이걸 의료사고를 영어로는 medical malpractice라. malpractice. medical malpractice라 그러는데 메리가 잘못된 거고요. practice는 그냥 수술하고 실행하는 거고 메리는 건 잘못된 실행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medical malpractice 의료적으로 잘못 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edical malpractice 관련된 소송이 엄청나게 많고요.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medical malpractice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은 이 의료보험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요. 병원이 의사들이 만약 이빨 하나 뽑으려고 하다가 잘못 뽑으면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전에 보험을 드는 거죠. 의사들이 버는 월급의 거의 한 30% 반 가까이가 보험료로 나가요. 미리 보험료로 나가요. 내가 만약에 처리 잘못하면은 이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 의사가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번다. 1,500만 원이 그냥 보험료로 나가요. 본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을 경우에는 그 실수를 보험회사가 물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의료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또 나쁜 문제가 뭐냐면은 보험료가 엄청 높아요. 일반인들도 보험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뉴욕에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병원을 못 가요. 비싸서 못 가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만약 내가 코로나 걸리는 이 병원에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가 보통 10만 불, 20만 불이에요. 코로나로 죽거나 그냥 휘수로 죽거나 똑같아요. 코로나 치료됐는데 치료비가 얼마라고요? 최소 아마 1년 나올 거예요. 한 3, 4주 집중 처치를 받다 보면. 그래서 대부분은 보험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대부분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인구 전체에 한 3억 정도 된다 보면 1억 명 가까이가 보험이 없어요. 물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특이하게도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인수합병이라든지 또는 직원 탈취라든지 기술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을 뭔가 개발을 해놓으면은 기술을 너무 쉽게 가져가요. 조금 전에 잠깐 봤죠?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중소기업 충성하는 이유, 충성하지 않는 이유. 따지다 보면은, 나는 다 좋은데, 이런 괜찮아. 근데, 좀, 이름이 별로여가지고, 마음이 안 날아줘. 좀 브랜드가 높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기업의 무슨 의료 회사에서 그 직원을 오라 그래요. 근데 월급을 조금 더 높여줄게. 직급도 높여줄게. 회사는 삼성 무슨 의료 회사야. 그럼 여러분 의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부분 사람들 옮겨가요. 월급도 더 주죠. 사장님이 아니면 직원인데 그거 내 것도 아닌데. 그 대부분 옮겨가면 그냥 옮겨가는 게 어떻게 옮겨가요? 직원들 2~3명 같이 가요. 팀장까지 가요. 조그만 회사 직원들, 연구직원 한 20명 되는데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직원이 다 옮겨가 버려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덜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이 기술 유출 부분에 관해서 엄격한 자세를 내야 되는, 우리 현재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지금 그 현황을 살펴보면은 거의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뭐 예치 제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개발하는 기술은 사전에 이거다 등등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대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면, 특히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면 도면을 다 내놓게 되거든요. 우리 기술이 핵심이 뭔지를 다 보여주게 돼요. 자기 내장을 다 펼쳐 보여야 돼요. 그럼 그 대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 기술을 직접 가져가거나 또는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가져가 버려요. 그럼 얘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기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뺏기는 거죠.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그래서 실제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없이 사오는데 삼성이나 LG는 안 사가요. 그냥 훔쳐가요. 최근에는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SK와 지금 뭐 LG가 싸우는 것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분쟁들도 미국에 가서 지금 소송들을 하고 있죠. 이것들도 아마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선이 돼야 돼요. 기술 유출과 인력 유출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연구들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실 연구가 필요해요. 한국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가장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또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하는 부분, 대부분 기술 유출과 인력 유출들이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더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들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대부분 한국에 있는 교수들의 연구진들이 대기업 편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진척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업 문화 팩터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 문화 부분 같은 경우도 만나서 함께 일하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식사하던 패턴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문화 팩터 부분의 변화도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제가 오늘 수업에 첫 번째 얘기를 했듯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부분에서 그것이 우리 기업을 싸고 있는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직원들의 문화는 어떤지. 만약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이전까지 으쌰으쌰한 문화였으면은 으쌰으쌰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향후에는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약이 빨라야 연말에 개발, 약이 영원히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팩터죠. 기업 문화 팩터뿐만 기업 팩터. 기업 팩터 중에서도 우리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업계 내의 위치는 어떤지, 우리는 퍼스트 무버인지, 그러니까 이 산업 내에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가 주도해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간 회사인지, 아니 가운데 있는 회사인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잘 카피를 하고 잘 만드는 회사인지. 그래서 퍼스트 무브하고 패스트 팔로워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는 이 분야에서 퍼스트 무브야. 최선두로 가장 항상 나가는 업체야. 또는 아니야, 우리는 퍼스트 아니면 그냥 팔로워야. 근데 빠르게 뺏겨. 그 여러분 회사는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를 없는 것을 만들면서 내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든 여러분이 어떤 뭐 실험이든 굉장히 전 세계에서 내가 최초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초야. 이 분야에서 내가 최초야. 인지 아니면은 뭐 그 분야에서
다른 업체가 빠르게 나왔지만 이 분야에서는 우리 회사가 제일 잘해. 우리 회사가 가장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매출이 많아라든지 뭐. 그래서 퍼스트 무브인지 퍼스트 팔로우인지도 포지셔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퍼스트 무브와 퍼스트 팔로우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최근에 많이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혁신가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 했는데 아니라고 나왔어요. 가장 먼저 탐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탐험하다가 죽었어요. 그 돈은 누가 벌었어요? 그 이후에 뭐 인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가 돈 벌었어요? 돈은 누가 벌었어요? 그래서 펄스하고 팔로우하고를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하는 게 그래서 제가 살펴보는 게 우리 글씨경님 좀 제가 살펴봤을 때 한국 경제를 제가 잠시 접어두고요. 글로벌 팩터가 굉장히 파워가 높아요. 국가 팩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향이 심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거의 완전 자유주의에서 지금은 상당히 좀 완전 자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한이 좀 많아요. 또. 그 다음에 기업 문화 팩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기업 문화 팩터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굉장히 좋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어떤 기업들을 찾을까?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뭐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뭐 MIT라든지 뭐 칼텍이라든지 유수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어디 갈까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좋은 기업, 큰 기업 갈 것 같죠? 이 친구들은 주로 그런 데 안 가요. 대부분이 벤처 기업을 가요. 최첨단 애들. 그럼 그 다음 애들은 어디 가요? 그 다음에는 투자회사를 가고 그 다음에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그 탑 오브 더 탑 아이들이 벤처 기업을 많이 찾아요. 이게 뭐예요? 문화 부분에서 기업을 찾는 그 학생들의 문화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기업 내 문화가 우수한 사람들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먹고 살 만큼 안 주진 않으면서 미니멈은 주면서 터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했을 게 굉장히 많은 스탁옵션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그냥 연봉 뭐 10만 불, 20만 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좀 열심히 일해서 빵 터졌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기업 자체도 그렇게 줘요. 빵 터지게. 일하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게 엑스펙테이션이 뭐예요?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직 없어요. 비슷한 때들이 신입직원은 월급 되게 많이 준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온 지 5년 되면 지금 저 신입직원 저리 나는 뭐 이렇게 하면은 기업 내에 굉장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직 그거 기업 문화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기업 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친구거나 굉장히 리딩하는 친구들은 그 기업을 떠나버려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문화적인 부분도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대규모 제조 생산에 이 우리나라를 떠받칠 수가 없어요. 원가 부분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그 교류도 마찬가지고 무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겪는 굉장히 혁신들인데 혁신 부분들이 살아남을 그런 환경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기업은 그리고 내가 자본하는 회사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 팩터 부분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는 우리 회사는 이 기업들 내에서 어느 정도 포지셔닝인지 벌써 정나라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의 지위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 회사의 바꿔 얘기하면 경쟁력은 어떤지. 자,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기업 내에 경쟁력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성공 내지 성장하기 위한 그 기업 내부의 경쟁력 내지 원동력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과제들은 제가 이 부분을 줬던가
과제 부분은 제가 좀 더 블랙보드나 등등에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